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AI 강군과 워리어 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워리어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번 행사가 갖는 의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워리어 플랫폼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장에서 국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 개선 절차, 개량된 장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총에 조준 장치가 새로 붙는다든지, 파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파츠, 그다음에 방어구, 그다음에 조준경, 여러 가지 군화나 이게 전반적인 이제 하나의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군이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지만 개인 장구류 분야에서는 많이 발전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확 따라잡겠다 한 번에라고 했던 야심찬 계획이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최근에 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론과의 접목,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존성, 그러니까 여러 계획들을 통합시켜서 그 각계 병사의 전투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5년 정도에 육군지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육군지 잡지. 그때 육군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런 개인 장구류라든가 소총에 장착하는 그 조준경, 이거를 각계 사업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당장 기재부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냐. 중구난방이야. 뭘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공군하고 해군하고 달리 이제 육군은 무기체계 많잖아요. 네. 보병과 관련된 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산지에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때 이제 제가 이름 생각했는데 그때 육군 참모총장님이 새로 되면서 이 양반이 한 달간 사무실에 거의 안 나왔어요. 출근만 하고 누굴 만나질 않았어. 한 달 동안 고민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워리어 플랫폼. 육군의 5대 게임 체인저. 네. 그래서 뭐 고위력 고정밀 미사일, 그다음에 뭐 말씀해 주셨 드론, 드론봇 전투단 그래서 한 5가지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워리어 플랫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에 있는 거를 하나의 무기 체계로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죠. 통합을 하자.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육군이 사실 그게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 보병의 무기 체계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탄력을 받았고. 그러면 이번 워리어 플랫폼 관련 세미나 전시회에서 인공지능 AI와 또 로봇 공학 기술의 결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나요?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좀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방기술연구소 전상배 센터장은 AI 기반 전력 지원 체계와 무기 체계 융합을 통해 획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대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패키지형 기술 개발로 전력화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것도 역시 사업을 모아서 탄력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방과학연구소 최준성 부장은 일체형 및 착용형 개인 전투체계 개발이 미래 전투체계의 핵심, 그리고 말씀하신 AI와 유무인 협업 체계로 생존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워리어 플랫폼 적용 시 생존율이 79%로 미적용 시 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이제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전장에서의 생존성 문제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전장 환경이 가혹해졌어요. 물론 가혹하지 않은 전장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참호 안에 후방에 참호에 들어가면 좀 쉴 수 있었는데 지금 드론 날아다니고 장거리 포탄 날아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전투력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높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전장의 생존성, 각계 병사의 전투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개인적으로 지휘를 내리거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할 때 막 우왕좌왕하다 죽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가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줄 테니까.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드론. 을 사용해서 어떻게 최근에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전력 개편하면서 군대 드론 운영병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KF-51 판터 전차 같은 경우도 장전수를 빼고 드론 운영병을 거의 넣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드론을 거의 분대나 소대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거를 각계 병사한테 어떻게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고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볼 때 중요하다고 보시는 무기 체계 그리고 전력 지원 체계는 어떤 게 있을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존 장비, 그러니까 방탄 헬멧, 그다음에 방탄복, 그다음에 효율적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전투 조끼. 그리고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군이 가슴팍에
그 삼성 갤럭시 폰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딱 열고 뭐 보는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전장에서의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와.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해서 어차피 드론이 상공에 떠 있을 테니까 이 드론에서 보내주는 각종 정보들을 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금 더 주변이 잘 보이는. 네. 맵팩.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드론이 굉장히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고가치 장비뿐만 아니라 개인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이 부착하고 다닐 수 있는 제모. 전 중요한 건 야간 전투 때 사용될 수 있는 야간 투시경. 왜냐하면 전투가 야간이 되면 최소한 드론의 활동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뭐 여러 가지들.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주도권을 잡아서 계속 공세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솔직히 잘해보자고 세미나도 열고 전시회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무기 체계, 전력 지원 체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앞서 갤럭시 네. 이제 스마트폰 얘기도 해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스마트폰을 만든 건 우리나라죠. 네. 그러니까요. 미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서운했어. 근데 우리 군은 안 써. 어. 그게 왜 안 쓰냐? 안타까웠어요. 그 제도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이제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이 막 지금 바뀌잖아요. 네. 이거를 따라가는데 헤비화된 행정 체계에서는 그렇게 빨리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세미나 때 그쪽 관계자들도 자기네들도 아쉽다. 이게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전 국가연이 자꾸 이렇게 이런 데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오히려 미국군은 사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막 들어오게끔 뭐 전투 실험도 우리 군도 사실 지금 요새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군이 원하는 장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국가연이 끼게 되면 여기 분들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굴러가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육군은 이런 이제 워리어 플랫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미 육군에는 그런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거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통신 장비라고 봐요. 통신. 통신 네. 장비. 통신 장비. 왜냐면은 지금 뭐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전장 상황을 빨리빨리 보려면 네. 이제 우리 군도 군용 5G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미군 같은 경우 군용 5G, 밀 5G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상하게 막 무기 체계 사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통신은 그 신경을 안 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그런 통신 장비도 정말 수백 메가바이트급의 그런 그렇죠. 장비들을 좀 네. 갖고 있어야 되고 뭐 TICN이라고 차세대 우리 군용 무전기들 네. TMMR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한번 가서 봤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그냥 그 차의 그 증폭기 달린 게 수 메가바이트예요, 그냥. 너무 낮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뭐 모뎀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군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수백 메가바이트급의 이런 무전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장비들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게 핵심이 돼야지. 그렇죠. 통신 장비.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워리어 플랫폼을 할 수 있고 이 생존성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예비군들은 보면 방탄복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비군들은 그래요? 갖고 있는 방탄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도 다 방탄복 입고 방탄헬멧 다 좋은 거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적 병력이 줄어드는데 예비군들도 이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줘야 된다. 요거를 좀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네. 통신 장비와 예비군들에게도 방탄복과 방탄헬멧 지급해야 된다. 이 궁금한 게 있는데 댓글 들어보니까 아까 통신 장비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군대는 모토로라 그냥 사용한다. 우리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지금 다 군대 돌아가는 게 휴대폰. 그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네.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나라라니까 이게. 통신 보안이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아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어. 사실 러시아 장군들이 초반에 막 죽어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통신 장비가 안 되니까 휴대폰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파가 몰리는 그 맞아요. 네. 구간이 있잖아요. 기지국을 통해서 예.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죽어나갔다고. 그 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맞아요. 거에 너무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전쟁 나도 저럴 거냐. 오죽하면 저기 이국종 교수 국군 수도통합병원 계시잖아요. 해군으로 네네. 훈련하는데 그 다큐 보시면 훈련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제정신이냐고 지금 이 스마트폰을 전쟁 때 터질 거 아니야 이게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포구 살 때 마포구 기지국에 한번 불난 적이 있어요. 네. 전화기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먹통이 그렇죠. 되는 거지. 예, 그 양화대교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장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쓰기 불편하다는 이유, 그 다음에 쉽다는 이유로 지금 너무 스마트폰들을 많이 쓰니까 전쟁 나도 과연 그럼 스마트폰이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텐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드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찰 보낼 때 예전에는 사람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찰 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갤럭시 아까 얘기하셨는데 갤럭시는 왜 우리가 진짜 못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네. 제가 현역 시절에 느꼈던 건데 네. 뭐 장비 병사들이 1년 2년 안에 제대를 하니까 이 병사들한테 비싼 장비 주는 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형 헬멧 나왔다. 그럼 일단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모셔놓고 제가 창고에. 네, 수통도 한번 바꿨더니 전쟁 나면 나눠줄 거다라고 해서 참 전쟁 나면 그걸 언제 나눠줘. 미군은 네. 수통 안 쓰잖아요, 요즘에. 요즘 캐멜백 그런 거 네, 많이 네. 쓰죠. 네,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물 네. 그 삼다수 사가지고 페트병 마시고 버려요. 네. 예전에 수통 그 한국 전쟁 때 쓰던 수통이 나왔다고. 네, 맞아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1942년 거를 중대에서 본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뭐지 50년대 60년대 거는 뭐 볼 수 있죠. 물론 못 마십니다, 그거. 네. 네, 냄새가 너무 심한 부식도 되고 있어서. 그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전시회도 열고 으쌰으쌰 잘 해보자고 하는데 아쉬운 점 물론 있잖아요. 네, 네. 좀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사실 세미나가 자주 열린다는 건 제가 보기엔 금주령 같아요. 아, 금주령이라는 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내렸다는 얘기는 안 지켜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 강력하게 뭐 처벌한다 해서 막 사형수 막 사형시키고 이런데 정작 강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론 군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면 저는 정조대왕 같은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실험 전투 대대 정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각종 장비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장비 넣었다, 이 장비 빼보고. 왜냐하면 정식 채용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처럼 스타트업이 그런 걸 만들어서 군화도 여러 켤레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방탄복도 해보고 해서 현 전장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그 중에서 최선의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그런 사실 실험적인 부대가 지금 이제 육군에 네. 25사단. 아, 24살. 그래서 K808 차륜형 네네. 장갑차도 거기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플랫폼 관련 장비들도 일반 부대 가운데서는 25사단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사실 제가 이제 25사단 가서 GOP 군부대 강연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갔더니 K808이 와 있는 거죠. 오. 이게 왜 있지? 했더니 자기네 지금 워리어 플랫폼 그 사단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말씀해 주신 거에 대부분 이제 공감하고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외국 육군들을 보면 전투 실험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드론들도 가서 한 번씩 써보고 그렇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예산 측면에서 좀 지원해 줄 네, 필요도 네. 있고 제도도 좀 빨리빨리 뭔가 바꿔줄 그렇죠. 수 있게끔 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도 사실 그런 비슷한 차원이에요. 사실 국회에 저도 세미나 많이 가보는데 가보면 굳이 이렇게 이런 걸 할 필요 있나 많이 드는데 아니, 그래도 차라리 이런 그 거- 비용으로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네.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주의가 환기되는 거죠. 주의 환기되고 이런 게 장점이죠. 근데 금주령 네, 같은 네,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다.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개인 학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특수작전 기관단총 사업이 또 다시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SNT하고 다산하고 다시 이제 붙을 예정인데 아마 특수작전 기관단총 사업을 이제 또 누가 가져가느냐. 그럼 그 다음이 이제 K2 대체 사업이 그렇죠.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아마 굉장히 이제 이걸 누가 가져가려고 또 한번 대판 싸움이 한번 날 것 같고 업계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러다 저가 수주 출혈 경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먹은 다음에 바로 K2 그렇죠. 대체 네. 사업도 나오기 때문에 말이 많은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군 장병들의 음.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같고요. 또 아낄 때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